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의 행렬 방법 마지막 편으로 고유 분석의 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유 분석의 응용 사례 중에서 오늘 고유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복습하고 진동하는 질량체 부분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마르코프 체인을 사용한 위험 평가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시기에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좀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값 고유 벡터가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라는 어떤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x에다가 행렬을 곱해주면은 그 행렬 곱셈의 결과는 또 다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원래 벡터가 행렬이 곱해지면 이렇게 약간 흐릿한 분홍색의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x라는 벡터를 행렬 a로 곱했을 때 어떤 벡터든지 될 수 있지만 우연히도 그 결과가 x라는 벡터의 상수배 된 것만큼만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이 벡터를 고유 벡터 그리고 상수배 된 상수값을 고유값 이렇게 부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벡터 그리고 행렬의 관계가 그렇고 우연히도 그런 벡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렬 A를 여러 가지 고유 벡터들의 나열을 한 행렬 V를 가지고 고유값 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 가능했다. 그 부분까지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사실 저런 벡터와 행렬의 관계, 어떤 순수 수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어렵진 않지만 이게 공학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행렬을 고유 벡터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유 벡터들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 벡터들 세트는 새로운 어떤 기저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저라는 게 무엇이냐? 기저는 예를 들어서 x축은 1,0, y축은 0,1 같은 그 두 벡터가 기저 벡터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기저를 이용해서 원래의 공간을 똑같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 블로그 그림 중 하나인데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자, 원래 x, y라는 좌표계를 가지고 원래 이 벡터 v를 표현해주면 3,4로 표현해줄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기저, x뉴라는 요 기저와 y뉴라는 기저를 가지고 이 똑같은 벡터를 표현해주면 3.6, 3.4라고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약간 이제 기울어진 정도와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요 값을 보시면 3.6, 3.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x라는 기저가 만약 이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선 x, y 원래의 기저가 이 벡터를 표현하기 좋을까요? 아니면은 x뉴, y뉴라는 기저가 이 벡터를 표현하기 좋을까요? 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숫자가 어느 쪽이 더 깔끔하냐 라고 하면은 기존의 XY 좌표축이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이 원래 XY 기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렬을 분해했을 때 X뉴와 Y뉴라고 하는 고유 벡터를 우연히 찾아서 얘네들을 새로운 기저로 쓴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더 쉽고 계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돌아오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동일한 벡터 공간을 고유 벡터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주는 게 가능해진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학적으로는 이미지 JPEG 압축, 풀이의 변환 이런 것들이
고유 벡터의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말하는 고유 벡터들은 무엇이냐? 그림이라고 하는 혹은 음성 신호라고 하는 그 행렬 혹은 벡터를 분해를 하면은 고유 벡터들이 나오는데, 그 고유 벡터들은 여기서 코사인,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함수, 코사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원래 이미지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걔네들 조합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JPEG과 풀이의 변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JPEG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면은, 자, 새로운 기저를 제공한다는 게 무슨 말이고 압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비트맵 형식으로 그림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코뿔소 사진을 봤을 때, 자, 코뿔소 사진 아주 일부를 이렇게 쪼개놓고 본다면, 자,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6행 8렬짜리 그림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행 8렬에 1행 1렬이 1이고 나머지 전부 0인 기저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기저의 값이 58. 다음에 2행 1렬에 값이 1이고 나머지 전부 0인 기저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기저의 값이 114. 이런 식으로 기저 48개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각각이 1, 나머지 싹 다 0, 다음에 2행 1렬의 값이 1, 나머지 싹 다 0.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 하나의 기저를 각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맵 형식이 얘기해주는 픽셀별 인텐시티 저장함으로써 그림을 표현한 방법이고요. JPEG의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행렬이 1이고 나머지 전부 0인 기저 하나를 쓰고 2행 1렬이 1이고 나머지 0인 기저 하나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JPEG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생긴 기저들을 씁니다. 요게 하나의 기저. 이제 검은색이면 0, 이제 흰색이면 255인 그 이제 그레이 이미지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저들을 써서 얘네들의 어떤 특정 조합을 가지고 그림을 새롭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기저를 만약에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자, 기저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방법을 이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하고요. 그림의 경우에 그림을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 하면은 기저를 어떻게 조합해 줄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기저들은 좀 고주파수라고 부르는 고주파수 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얘네들을 예를 들어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복원한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압축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화질은 좀 깨지지만 충분히 사람이 눈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오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용량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JPEG을 이용하면은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고유 값, 고유 벡터의 응용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쓸 교재는 지금까지 썼던 파일 익스체인지에 있는 선형대수학의 행렬 방법 교재를 쓸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진동 모델링에 대한 것입니다. 질량체 진동 모델링. 자, 근데 그게 내용이 좀 처음에 바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현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끈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걔네들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원자 질량체들이 이렇게 어떤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체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자, 각각의 질량체들의 움직임에 대한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고 걔네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총 n개의 연립방정식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질량체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행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행렬에서 어떻게 고유값 고유 벡터 해석을 하고 그게 의미가 뭔지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얻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이렇게, 질량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질량체를 각각 M1, M2, Mn 이런 식으로 N개로 표시하고요. 각각 질량체 사이의 간격은 장력 T, 간격 길이는 이제 L이라고 하고, 각각의 질량체를 가리는 힘이 장력은 T로 균일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체들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여기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체 변이를 x로 표현하는 것이죠. x1, x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질량체들이 이렇게 mi-1과 mi랑 mi 플러스 1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력 성분들이 있고 뭐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x 방향 장력과 y 방향 장력으로 이제 벡터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 y 방향으로 가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빗변에다가 높이, 이거의 비율인데, 요 빗변의 길이가 아주 여기는 좀 서로서로 원자 단위로 생각한다라고 제가 약간 좀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 빗변의 길이가 사실 요 질량 간의 거리였던 L, 요 L 있죠? 수평거리. 이거랑 같다고 보고, 자, L에다가 요 두 개 사이에 이 두 질량체 간의 거리인 xi-xi-1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y, 요 방향 장력 성분은 t 사인 세타니까 t 곱하기 요 나누기 l 곱하기 xi 빼기 xi-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요 장력 성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거를 식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i번째 성분과 i 플러스 1번째 성분의 각도, 요걸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세타를 근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한 장력 성분도, 자, 이렇게 식 2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같은 xi 플러스 1 빼기 xi, 요거는 즉 길이이다 보니까, 이쪽이 더 값이 크고, 이쪽 값이 더 작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 1과 식 2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요 두 개, 식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알짜 힘을 본다면, 장력에 대한 알짜 힘은 각각 두 개를 빼준 거죠. 식 2에서 식 1 빼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F는 MA를 응용해주면은, 이렇게 F 왼쪽에 있는 장력, 힘 F, 그리고 MA, 요거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왼쪽, 첫 번째 식처럼 될 겁니다. 식을 좀 더 정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L과 T를 이제 1, 그리고 M도 1,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가장 밑에 있는 식처럼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x의 2차 미분과 이제 x 움직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 질량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방정식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지만 한쪽에 있는 변이가 누락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n개 변수에 대한 n개 방정식을 확보했으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벡터 x를 4개의 질량체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변이를 이렇게 벡터처럼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연립 방정식을 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운데 거부터 보면은 자, 2번 질량체 같은 경우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질량체 둘을 빼준 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질량체 값을 빼준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던 애가 누락, 자, 마지막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던 애가 누락,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네 개의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행렬로 표현하면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뭔가 좀 이렇게 패턴이 보이는 그런 연립방정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뭔가 여기 우리가 벡터가 있고 여기 행렬이 있고 또 벡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n이 5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지는 어떤 행렬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행렬을 이제 가지고 이 행렬을 고유값 분해했을 때 고유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고유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선형대수학의 행렬 방법이라고 치면 나오는 교재를 쓸 거고요. 자, 온라인 버전으로 열 수도 있고 PC 버전에서 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매트랩에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 매트랩 화면이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를 여시면은 메인 메뉴를 들어올 수 있고, 메인 메뉴에서 아이겐 분석 이 부분 마지막 스크립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다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진동하는 질량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쭉 이해를 했다라고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동하는 이 질량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n이 4다라고 하면은 요 뭐 4개의 연립방정식, 4개의 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을 요 행렬 A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계속 봤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돼 있고 너무 빠르다 보니까 따로 PPT로 약간 더 설명드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x2-x.ax인 요 우리의 문제 얘를 푼다는 것은 사실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고요. 자, 얘를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아까 우리가 세웠던 식을 통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현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질량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따로 녹화한 거는 바로 보면은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매트랩에서 바로 보기엔 속도가 좀 느려서 애니메이션 저장해놓고 부드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동체가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분 방정식을 풀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움직임을 시각화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A라는 행렬에 대해서 A라는 행렬 있죠.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aig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A라는 행렬 얘를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를 알아보면은 자, 고유 벡터 하나, 자, 고유 벡터 둘, 고유 벡터 셋, 고유 벡터 넷이 나오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 값들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사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자, 얘네들은 각각 x 값들이죠. 그러니까 질량체 4개가 어떤 포지션에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사실 질량체의 진동 주파수입니다. 마이너스 f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값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제 고유 값은 질량체의 주파수, 흔들린 주파수,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고유 벡터를 조금 더 보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고유 벡터 같은 경우에,
이 고유 벡터들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우리가 벡터 4개가 나왔죠. 그 4개들을 가중합해 줌으로써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이 기저가 되는 겁니다. 이 기저들의 조합으로, 그리고 이 기저들이 이 진동하는 주파수들을 가지는 이 조합으로 원래의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좀 운이 막 좋진 않게도 뭘 제곱하면 3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냥 대충 3, 2,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Hz, 2Hz, 1Hz, 여기 0.5라고 해볼게요. 이 4개의 진동하는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세팅 4개의 진동체가 진동하는 이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이의 변환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제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풀이의 변환은 1Hz 단위로 주파수 해석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3, 2, 1, 0.5Hz 4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대체 기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V1, 아까 V2, V4까지 나왔는데 각각들을 이제 고유 선형 결합해 줌으로써 원래의 질량체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만약에 여기서 이 고유 모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벡터, 첫 번째 고유 벡터만을 이용해 가지고 x를 표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겐 모드 1번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볼게요. 자, 아이겐 모드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선 제일 빠른 주파수를 가지는 진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진동이 첫 번째 모드입니다. 이 모드가 예를 들어 3Hz다. 예를 들어 3Hz다라고 한다면 3Hz 성분이 얼마만큼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진동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는 B1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이 진동을 표현해 줄 때 결과값이고요. 만약에 이제 B2 얘만 변경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여기는 다 B 값을 1로 만든 경우인데요. 이제 그럴 때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진동 주파수는 조금 더 작아졌지만 보실 수 있죠. 요렇게 있는 게 하나의 진동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 번째 모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된 게 이제 모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제일 주파수가 낮죠. 자, 요게 이제 제일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에 이 질량체의 진동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고유 벡터 4개를 가지고 얘네가 어떤 주파수로 움직이는가, 요것만 가지고 우리 이 현의 진동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의 조합들을 가지고 진동을 표현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을 할 때 얼마만큼 개수를 넣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파수 분석을 할 때 주파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내용이 워낙에 좀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다 다루진 못하고 30분 동안, 거의 30분 정도 동안 이제 이야기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매트랩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트랩 올램프, 시뮬링크 올램프 이런 것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